예, 네, 강원도 원주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 또 개인적인 어려운 일에 불구하고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수처장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감회가 사실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했었고 그 이후 70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70년 동안 검사가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무소불위 문제가 생겼고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라는 평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 요청이 됐고, 그래서 이제 수사권은 경찰과 조정을 했고, 기소권은 이제 공수처와 같이 견제하게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 우리 초장님으로 이제 후보자님께서 추천이 돼서 아마 후보자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까도 후보자님께서 PPT 한번 띄워줘요. 먼저 얘기하세요. 후보자님께서 조폐공사 사건 그 특검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조폐공사 사건을 하다가 수사 도중에 김영태 특검보와 민간 출신 특별수사관의 집단 사퇴한 일이 있었죠.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원인이 3일 전에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죠. 3일 전에 10월 28일에 대전지역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보 3일에 찾아와 가지고 압수된 자료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특검보는 이게 뭔 소리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라면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 피의자인데 말하자면 피의자들이 와가지고 압수된 자료를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협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져갔죠. 네. 다음 거 보내주실게요. 다음 거. 근데 이 갖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빠진 게 있다라면서 다시 특검보 사무실을 수색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은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뒤졌어요. 이것도 이제 강원일 특검이 허락을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영태 특검부하고 이제 민간 출신 수사관들이 그 다음 거 보내주시죠. 서로 상의해서 도저히 이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여기 관여하면 안 되겠다, 배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퇴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사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네. 후보자님은 같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다음 네.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계속 네, 참여했어요. 수사팀에 계속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건데요. 파업의 원인에 대한 조폐장 조기 통폐함은 강희복 사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그 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친 자는 밝혀지지 아니함.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검찰 자체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보다도 후퇴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히려 특검 자체가 검찰 자체 거보다도 이렇게 결과가 좀 축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부장님? 불행한 결과입니다만 특검 자체가 내분이 일어나서 특검 자체가 좀 논란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제1의 특검인데요. 네. 김영태 그 당시 특검보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검찰 출신 수사관들, 검찰 출신 검사들이 들어와서 검찰 자체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자들 안 된 거다. 검찰의 전형적인 문개기와 자기치고 감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지금 한겨레가 2012년 비망록 김영태 변호사님 한 것은 저는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대전지검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은 이미 제출 자료를 형식으로 됐으니까 이제 돌려받은 이미 제출한 거를 돌려달라. 네.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네. 어쨌든 검찰 쪽에 와서 소위 예, 피의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네. 서류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네. 발생됐고 사실은 저희들은 저희들은 다 빠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네. 출신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 특검이 또 내주라고 하고 이런 사정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은 잘 모르시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무실이 다른데 저는 하여튼 그게 김영태 예. 이 특검보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는 네.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김영태 변호사님께서 이걸 공개를 하셔서 이게 사후에 알려진 건데 그
그 특검보 방에 가서 뒤져서 가져갔다. 이것도 사실 요번에 한 사실이고요. 그런 저희들은- 사태가 됐으니까 제대로 네. 철저히 수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예.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걱정이 있어요. 공수처도 상당한 수사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됐고요. 예. 그 자체 내 고립된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간 자기 감싸기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으신가요?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걱정도 있고, 왜냐하면 공수처에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가 이제 맞지 않는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뭐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조직 자체가 삐그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공수처 내부의 팀워크나 그다음에 같은 이제 소명의식을 사명감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만 수사능력보다. 그 반면에 네.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 알고 그래서 네. 수사기관 내부에서 서로 자기 감싸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저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감찰을 저희도 작은 조직이지만 감찰 자, 하여튼 기능을 알겠습니다. 두고 그 부분에 철저히 예, 대비해 주시기 그 부분은 뭐 바라고요. 또 하나는 또 대비를- 걱정이 뭐냐면 어떤 공수처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 사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의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되시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걱정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예가 바로 조폐공사 그 특검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그 공수처 내부에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지금 저희가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은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96년 첫 논의가 된 이후에 5, 6년 만에 이렇게 공수처장이 물론 이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또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어떤 뭐 소임으로서 각오도 아까 들어봤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이게 이제 공수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죠, 그죠? 네.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순위가 아마 그래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좀 선두권에 속하는 것 같고 한 22 정도로 이렇게 네.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또 되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대두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검찰 자체가 스스로가 이게 자체 기소율이 뭐 0.1%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낮잖아요, 그죠? 제 식구 감싸기가 되고 그래서 네. 이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서는 이 검찰이나 정보기관들, 권력기관들이 사실은 자율성과 독립성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씀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알아서 기었죠, 그죠? 반납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오히려 정권에 뭐 충견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근데 이제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경향은 아닌 것 같아요. 역으로 거꾸로 그 검찰이나 권력기관 스스로가 정치화되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어떤 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율과 독립성을 칼리나 아니면 방패를 쓰는 경향이 오히려 있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와 더불어서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이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 사정기관들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율과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완전히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수사권 남용,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만의 어떤 제19 감싸기와 특권적 카레텔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끼리끼리 패밀리가 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어쨌든 간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금권과 또 권력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제 뭐냐면 공정성, 독립성뿐만이 아니고 이 수사기관이 처음 이제 공수처가 생기다 보니까 수사 능력이나 수사의 전문성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후보자님이 이 수사 경력이 뭐 조금 특급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약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의 수사 경력을 문제 삼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그 뭐 조선 시대도 상피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범위 내 친족이 같은 관청이나 같은 이해관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질척 기피제도가 우리나라 지금도 현대에도 존재하죠. 근데 사실 이 검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3%예요. 일반인들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일반인들은 한 30-40% 되는 거라. 41.7% 이렇게 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0.1%면 사람들이 황금색 눈동자를 갖고 태어날 확률이 0.1%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극소하게 낮은 극장감이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저는 이게 검찰 출신을 오히려 기용해, 이게 수사 능력이나 수사 경험이 많다고 해서 검찰 출신을 오히려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한 사법 뭐 법원이 됐든 간에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이나 수사 경력이 부족한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생각인가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공수처가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차장,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제 부장검사급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간부들이 있고 또 이제 평검사, 이제 수사처 검사들이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민주적 통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면 새로운 이제 공수처가 이제 수사기관으로 출범을 하니까요.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기관 간의 역할의 재조정, 이런 그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동시에 제 생각에는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절제된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 경력이 일정한 게 있고 또 능력과 수사 역량이 있는 분들을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지 않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도 이제 잘못된 수사 관행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19 감사하기라든지 뭐 선택 수사, 또 언론에 흘려서 의혹 부풀리기, 뭐 또 표적 기획 수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는 원래 이제 뭐 자체 범죄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기능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예. 기능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네네. 보면 지금 수사 이첩 가이드라인이 지금 부재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무슨 사건을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건 앞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그게 세부적인 정확하지 않으면 네네.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대강 큰 그 틀은 나와 있습니다. 24조 1항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 그때가 요건이고요. 그때도 이첩 요청을 하는 그 요건은 수사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공정성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공수처가 가져와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그 이첩 요청을 하도록 그 법 자체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하지만 좀 더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더 보완을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먼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좀 어머니 모친상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조의를 좀 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 자리는 우선 그 후보자가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공수처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역량을 이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에게 주어진 우려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수사 경험 부족과 이제 조직 운영